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점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정유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 굉장히 힘든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 장기화 우려에 지수가 좀 힘을 못 냈던 상황인데요. 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떨어져 있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먼저 우리 시장이 지난달에 되게 미중 무역 협상 격화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여러 차례 그렇죠.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렇게 호조세를 보였어요. 네. 예상치보다 이렇게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네네. 예, 일단은 시장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논리와 또 인하할 것이라는 논리가 이렇게 팽배한데요. 네.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팩트를 보면 네. 고용 지표가 일단 너무 좋게 나왔어요. 자세히 그 안을 또 살펴보면 6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22만 4천 명. 예, 그 전달 5월에는 7만 2천 명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는 이제 대폭 늘어난 수준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 예상치가 16만 5천 명이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이번에 왜 처음에는 우리가 50bp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폭이 25bp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또 거기 이제 그 가운데 또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요. 동결에 대한 이제 논리도 이렇게 나오면서 예, 이제 동결을 할 것인가 인하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또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도 지난번에 한은에서 금리 인하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부분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예.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7월 18일에 예, 7월 18일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일단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근데 동결을 하는 논리는 또 이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침체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도 지난주에 너무 잘 나왔고 또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달에 비해서는 전달 5월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높은 수준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게 경제 지표를 봤을 때는 크게 침체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무역 전쟁이 우리가 휴전을 하질 않았더라면 금리 인하를 50bp까지 해도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난달 우리 미중 무역 전쟁 이제 휴전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지금은 일단은 시장이 괜찮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FOMC 의원 중에서요. 17명 중에서 8명이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만약에 FOMC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할지는 모르나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인하 압박을 내세웠잖아요. 그에 따른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게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그것 때문에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자칫 독립성에 대한 이제 의문이 다시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보면은
동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또 반대되는 또 논리는요, 뭐 인하 가능성 논리는 일단은 우리가 시장이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는 됐지만은 네네. 이제 속도나 이런 진전하는 그 부분에서 전혀 이렇게 지금 시각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다시 무역 전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또 다시 한 번 더 또 언급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인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보험성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했다가 네. 사실 지금 경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 뭐 우리나라 경기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그랬다가 나중에 그 경기가 악화된다면 그때는 이제 연준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심적으로 부담이 엄청 높겠죠.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25bp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생성돼 있는데 만약에 동결을 시키게 되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폭락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쵸. 그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뭐 인하에 대한 논리와 그 동결에 대한 논리가 이제 팽팽합니다. 네네. 팽팽하고요. 일단 예, 이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8일에 하는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은 네.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번 주에 연준 의장들의 위원들의 그 발언들이 있죠. 그래서 네. 그 발언들에 이제 일단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초점을 두고 거기서 어떤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시사를 해준다면 네네. 예, 시장이 그래도 하락폭은 예, 뭐 이천선을 지지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일 무역 전쟁으로 지금 약간 그 부분이 좀 도드라져서 시장이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네. 오늘 살짝 반등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제 긍정적 신호가 나오거나 또 파월 의장이 또 확실한 신호를 준다면 예,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요. 네. 예, 우리는 그때는 이제 리스크를 생각해서 예, 그 부분은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우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뭐 동결 가능성도 있고 어느 쪽이든 방향성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방향을 좀 저희가 얘기를 드렸고요. 자, 시장에서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진행 상황인데요. 양국의 일단은 우호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이제 그 후에 추후적으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재개 진행 과정에 우리가 네.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재개는 됐는데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미국 대표단이 중국에 방중을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일단 초점을 둬야 되는데 중국의 입장이 되게 단호해요. 중국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미국 측에서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네. 예,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방향으로 갈지 확실히 지금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협상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필요한데 이제 근본적인 합의가 어려운 만큼 이 부분은 일단 장기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사실 협상 재개 이후에 중국이 미국산 쌀을 사들였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화웨이 제재를 계속 제재가 계속 되면서 블랙리스트에 화웨이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 완화를 요구를 했는데 불구하고 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대로 변한 게 없으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을 못 믿겠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은 안 했지만은 생각보다 더 지지부진하다.
예, 그래서 다음 달 뭐 9월 달까지도 또 지켜봐야 된다. 네. 예,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합의 가능성은 거의 글쎄요, 그냥 부분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수는 있지만 거의 예, 안 된다, 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합의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큰 기대는 안 한다. 네. 그냥 하지만 일단 재개를 했고 끊어지진 않은 상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가지고 시장이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좋은 뉴스가 하나라도 진행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네. 시장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중 무역 합의 가능성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한국을 좀 괴롭히고 있는 큰 이슈가 있죠. 자, 현재 상황, 일본의 수출 규제 단행 이슈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그 이유와 배경도 있을 거고 시장에 미친 영향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까요? 네. 사실 지난 우리 30일에 네. 그 존 호재가 있었잖아요. 그쵸. 예, 북미회담 있으면서 네. 존 호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악재가 하나 바로 떴죠. 네, 그 악재가 지금 너무 크죠. 그죠. 사실. 그 네. 당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시장이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것이 확산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일본 정부에서도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을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그게 또 한 180개 정도 된다고 해요. 맞네요. 예, 그 음식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충분히 일본이 더 수출 품목, 제한 품목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보고 있습니다. 그쵸. 예,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뉴스 네. 한번 보실까요? 뉴스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네. 예, 수출 규제 버금가는 조치를 준비하겠다. 그렇게 밝혔는데 네. 그 위안부 합의로 설립이 됐던 화해 치유 재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걸 해산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커지면서 또 지난해 우리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그쵸.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라고 네, 판결이 나왔는데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복을 지금 하는 거죠. 네, 예, 그쵸.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부분 때문에 보복을 하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네. 이게 아니죠. 그 안에는 다른 게 있죠. 다른 그쵸. 속셈이 있는 거죠. 네네. 예, 이번 21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 선거를 앞두고 지금 G20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쵸. 그 지지율이 떨어진 거를 회복을 하고 이제 참여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네. 예, 우리나라를 거기에 이제 계산을 이제 넣은 건데요. 이제 일본에서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하나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지난번에 제재 대상 품목이 3가지가 있었어요. 네네. 포토 레지스트도 있고 네. 또 고순도 불화수소, 저순도 불화수소 이렇게 있는데 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이 고순도 불화수소 이 품목 때문에 네. 지금 일본을 방위를 했다고 해요. 네, 그쵸.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텔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텔라라는 네. 기업을 가서 실무자들 만나고 하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거고 네. 실무자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윗선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은 네. 힘들 것이다.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쵸. 이렇게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네네. 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 업황이나 예, 반도체 관련 업황이나 네. 예,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쵸.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도 많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네. 그리고 규제 강도가 크지 않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일단 일시적으로는 소재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또 생산량, 그런데 이제 생산량이 감소된다면은 뭐 메모리 업방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긍정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단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재고가 이제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규제가 크고 또 장기화 된다면은 시장이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분기에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도 한번 뭐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그쵸. 부분이고요. 네. 예,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요 앞으로 더 많은 제품에 더 많은 이제 소재의 수출 품목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를 네. 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 격화가 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더 격화된다면 좋은 점도 있죠.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려운 반면에 테마주로 또 일본이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또 다른 부분도 만약에 뭐 통제를 하게 되면 네. 수출 품목을 이렇게 뭐 제한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수혜주들이 나올 테니까 그럴 수도 그 있죠. 부분에서는 네. 예, 다 뭐 종목들 테마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괜찮다고 보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간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1일을 기점으로 네. 21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후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또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다양한 시나리오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 규제 강도가 크지 않을 경우 그리고 크고 장기화될 경우 이렇게 나눠서 좀 저희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봤고요. 앞서 좀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사실 일본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수출 규제에 대해서 좀 이슈가 나왔다라는 일각의 말들도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참의원 선거 이후에 한일 무역 갈등이 뭐 완화가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여기서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또 눈여겨볼 수 있는 테마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수출 규제 명목으로 많은 종목, 많은 품목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그쵸. 있는데 네. 21일 참의원 선거를 이제 앞두고 그 시점으로 인해서 일단 향방을 봐야 되고요. 네. 봐야 되는데 일단 일본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그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때리기를 해서 지지율이 2% 정도 더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좀 적다고 보고요. 참여 선거 이후에 네. 이후에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때까지는 관련 테마들이 좀 상승해 줄 수가 있겠죠. 네. 사실 동진 세미캠이 며칠 동안 계속 상승세를 보였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종목은 관련이 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너무 이제 일반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테마주라고 하면은 바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급등이 네. 나오기만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테마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네. 팩트가 있는 거 중심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뭐 반일 감정에 대한 우리나라 시민들의 이제 감정 그 모남이나 네. 모남이나 불매 운동으로 신성통상 좀 이어졌을 때 네. 신성통상 같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번 더 파동이 나온다면 네. 짧게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무슨 테마든 간에 꾸준히 테마가 지속되려면요. 네.
그 뉴스가 되게 악재가 되게 강하게 여러 번 나오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쵸. 지금 21일을 전후해서 그때쯤 되면 이 테마가 좀 약간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으로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 뭐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시고 네. 또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그쵸. 하시고 내려왔을 때 네. 다시 한번 테마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면 똑같은 테마에 2번, 3번 들어가다가는 나중에 물려요. 네, 예, 그쵸.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네. 시장에 지금 뭐 이런 이슈가 신선도가 떨어지면 추후에 좀 그렇죠. 그쵸? 네. 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좀 수혜를 못 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좀 눈여겨봐야 할 테마가 있으면 좀 몇 가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테마로 제가 5G 관련주들이 이제 하락세를 좀 보였어요. 네.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테마 관련한 테마들이 살아있다고 보고요. 예, 뉴스 한번 보실까요? 네, 뉴스 한번 볼까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 기업재정부하고 한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뭐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난 4월에 5G 플러스 전략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그 5대 핵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실감 네. 콘텐츠, 스마트 공장, 네. 스마트 시티, 자율 주행차, 또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 5부분이 있는데 네. 이 5부분에 부터 이제 선제적으로 예, 마련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5G 관련주로 이제 우리가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뭐 KMW 그리고 뭐 오이솔루션, 네. 예, RFHIC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 이 세 종목 정도 저는 눈여겨 보고 있어요. 눈여겨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테마로는 아직 제가 아직 파동이 안 나왔어요.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우리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심각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라늄이 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수돗물에서 비린내가 난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수돗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한국 주철관이 급등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동양철관도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상승 파동이 나왔어요. 네네. 나왔는데 앞으로 한국 주철관은 이미 파동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에 반해서 동양철관은 아직 괜찮아 보인다. 네. 한 번 더 파동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잠깐 종목 보실까요? 네,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지금 흐름을 살펴볼까요? 네, 어떤 거부터 보시겠어요? 예, 동양철관 잠깐 볼게요. 동양체육관. 네. 네, 보시면 지금 이때 상승세가 나왔고 네. 이 당시 나오고 난 뒤에 쭉 밀렸어요. 한 2주 정도 밀렸는데 네. 지금 자리 어제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렇게 예, 오늘까지 네. 예, 오늘도 뭐 1,300원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1,300원 근처에서 한번 매수를 하셔도 네. 괜찮으시다 이렇게 봐요. 1,300원 정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바닥에 좀 한 뭐 이 정도 1,200원 근처에서 또 1차 무슨 종목이든 간에요. 이제 뭐 1차 매수를 하시고 네.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셨다가 오. 2차 매수를 하시면 매수가가 일단 괜찮아지잖아요. 그쵸. 낮아지잖아요. 평단가가 예, 맞춰지죠. 평단가 네. 낮아지면서 수익 볼 때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수는 2번이나 3번에 끊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올라왔을 때 1,500원 이상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네. 한번 매도를 하셔라. 수익을 챙기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올라갈 때는 항상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400원 왔을 때 손절가. 물론 이익 중이지만 손절가를 잡으셔야 돼요. 적절히 그래야지 해야겠죠. 나온 수익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손절가를 1,400원 왔을 때 뭐 1,350원을 잡든지 이렇게 하시고 1,500원 정도 왔을 때 1,400원 정도, 1,450원 정도 이렇게 손절가를 잡으시면서 수익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지금 동양체육관 차트를 함께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5G 관련주도 세 개를 언급해 주셨어요. KMW, 오이솔루션, RFAITC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좀 차트를 통해서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KMW 한번 보실까요? 네, KMW 먼저 볼게요. 네, 우리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차트 모양 보시면 어떠세요? 등락을 거듭하긴 하지만 잘 버텨주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8,000원 정도에서 43,000원 정도 박스권에서 네. 예, 뭐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44,000원 정도, 43,000원 정도. 네. 이제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뭐 4만 원에서 42,00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한번 하셔도 좋다. 네. 저는 내려올 때 한 36,000원에서 8,000원 사이 오면은 예, 매수를 한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분들이 대응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36,000원, 7,000원 올 때까지 개인분들이 딱 그 시점에 왔을 때 네. 사지 못하시니까 한 뭐 37,000원 전후에서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하셔라. 그래가지고 5G 관련해서 계속 추세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예, 그래서 수익 보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44,000원에서 계속 44,000원까지 갔다가 자꾸 밀려버리면 네. 이것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번 전량 매도를 하시고 네. 밑에서 다시 잡는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저희가 5G 관련주는 KMW 봤는데 지금 계절 관련주도 하나 좀 언급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네. 여름이 그쵸. 시작됐죠. 이제 그렇죠. 너무 더운데 무더위 관련주에서 어떤 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앵커님은 휴가 때 어디 가세요? 여름 휴가 때? 저는 사실 딱히 여름 휴가를 즐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진짜? 더우면 사실 집에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네, 안 가는데 이제는 좀 나이가 드니까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그냥 도시만 떠났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디 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드니까 네. 더운데 어디 가기가 싫어요. 그쵸. 근데 이제 약간 좀 즐기고는 싶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바캉스를 갈 수 있는데, 바캉스는 솔직히 더우니까 좀 그렇고, 네. 요즘 호캉스가 대세입니다. 그렇죠. 호캉스가 대세죠. 예, 호캉스가 대세고요. 또 우리 혹시 호텔 중에서 드래곤 시티 호텔이라고 있어요. 용산에 예, 있죠. 용산에 있는 네네. 그 호텔, 이 호텔을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서부 그래요? T&D라는 회사가 있어요. 서부 그 T&D. 서부 T&D 같은 경우는 네. 용산에 드래곤 시티 호텔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지난해까지 계속 안 좋았어요. 안 네네. 좋았고 그렇지만은 1분기, 2분기 이렇게 차츰 나아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또 뭐 호텔 객실 점유율이 1분기에는 뭐 주중에는 40%, 2분기에는 뭐 50%. 네. 거기다가 이제 주말에는 또 뭐 한 7, 80% 정도 현재 그렇다고 해요. 예, 6월 달 기준으로. 네. 그럼 7월, 8월은 이제 아무래도 시즌이니까 객실 조금 점유율도 올라가겠죠. 높을 네. 것이고 또 호캉스 즐길 때는 파티가 이렇게 빠질 수 그쵸. 없잖아요. 그쵸. 드래곤시티 그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네. 거기 파티 관련해서 있습니다. 풀파티가 있군요. 예, 풀파티가 네. 있어요. 그래서 5개 풀파티가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 괜찮다고 보여지고 네. 주가를 한번 보시면 네, 서부 T&D 차트 볼게요. 보시면 네. 예, 지금 9,000원을 깨지 않고 있어요. 네네.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쵸. 9,000원에서 9,500원. 9,500원 정도 왔을 때 이제 물량이 좀 나오면서 개인들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밀렸는데 네. 예, 일단 9,000원은 8,500에서 9,000원 사이까지 내려오면요. 이 종목은 한번 매수를 하셨다가 네. 우리 여름 관련주 많죠. 그쵸. 네, 신일산업도 있고 네. 위닉스도 있고 사실 위닉스도 저점에 지금 한 2만 원 초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미 한번 파동이 나왔어요. 나왔던 종목이고 다시 파동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뭐 5%에서 10% 정도 예, 이런 건데 이번에 제습기 같은 경우도 많이 안 팔렸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위닉스보다는
이 종목을 잡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유진 전문가와 함께 이번 주 우리 시장 전망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시장 영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테마 3가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씩 다시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5G 관련주, 그 다음에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주, 그 다음에 무더위 관련주, 계절 관련주, 이렇게 해서 종목들도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다양하고 알찬 말씀 전해주신 정유진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장장희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전망 분석해보는 날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좀 힘들죠? 많이 그렇죠? 힘들어요. 네. 예. 자, 딥싱크 차트 보면서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지난 주말에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미국의 고용 지표 자체가 워낙 좋게 나온 상황이어서 네. 시장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시장을 예측할 때 하락 예측이 나오고 나서는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쪽에서 이제 지난주에 시장 상황이 변화됐다는 말씀 드리고 나서 네. 공교롭게도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예, 네. 어제 하락을 좀 많이 했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 쪽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상황. 지금 코스닥 쪽의 입장을 보면 코스닥 쪽의 입장은 더 안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도 반등을 좀 반발 매수세가 진행되나 했는데 결국은 밀리네요. 그래서 현재 1% 가까이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워낙 크게 음봉이 나왔죠. 그쵸. 어제 뭐 3%대 거의 뭐 4% 가까운 음봉이 나온 상황이라 지금 뭐 대부분 투자자분들도 지금 성적이 좋지 않을 뿐더러 맞아요. 예, 지금 딥싱크 쪽에도 어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양상들이 지금 뭐 국내에만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해외 쪽도 지금 많은 변화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달러가 급격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얘기는 이제 달러 자체가 달러의 가치가 는다는 거죠. 예, 달러의 가치가 는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금리는 지금 미국은 크게는 이번 달 말에 0.5%까지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가 거기에 대한 확률이 30% 이상대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고용 지표가 워낙 강하게 나오면서 이번에 0.25%도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네. 급격하게 달러 쪽이 강화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 약세 쪽에 베팅됐던 자금들이 급격하게 감기는 양상이 어제 보였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달러가 이제 약세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다른 쪽에 있는 환은 강해지겠죠. 그렇죠. 예, 다른 쪽의 외환 이슈는
강해지는데 그쪽과 관련된 외환과 관련된 베팅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양상이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 케이스도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선물 부분이 이제 안 나왔네요. 자, 국내에 보게 되면 네. 국내도 원달러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원화 쪽에 베팅되었던 자금이 많이 감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어제 동시에 물리면서 하방 사이드로 강한 음봉이 나왔고요. 더군다나 아쉬웠던 부분들은 수급 자체도 공백이 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러한 장은 특히 수급에 공백이 생겨서 하락하는 장은 좀 위험합니다. 좀 위험하고 펀더멘탈이다 뭐다 다 떠나서 수급 자체가 밀어버리면 큰 폭의 하락폭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시장이 빠르죠. 따라서 지금 같은 장세는 대응을 굉장히 민첩하게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종목 중심보다는 포트폴리오로 좀 대응을 하시는 쪽을 일단은 권해드리겠다 말씀드리고 네. 예, 일단 그리고 이제 딥싱크 차트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딥싱크 차트 볼게요. 자, 딥싱크 상황도 어제 좀 영향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모멘텀 쪽은 조금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서 스마트 모멘텀이 굉장히 수익을 좋게 뽑았던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눌린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요 후반부에 특히 나왔던 종목들이 전반에 있었던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의 편입이 좀 다소 많았었던 부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조금 하락폭을 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 모멘텀은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수익률이 조금 저조한 양상이죠. 예, 코스닥보다 조금 언더입니다. 뭐 시장보다 아주 크게 망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지금 스마트 모멘텀의 케이스에는 현재 하방 사이드로 코스닥과 약간 유사하고 코스닥보다 한 2, 3% 정도 밀리는 수익 양상을 보인다. 단 지금 현재 뭐 상황으로는 워낙 또 시장이 어제 상황이 컸기 때문에 양상인데 뭐 시장이 다시 선회를 하게 되면 스마트 모멘텀 쪽은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반면에 지금 현재 시장은 쇼커버 쪽 상황을 약간 보죠. 쇼커버가 네. 지금 스마트 모멘텀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시장보다는 약간 쇼커버도 언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매 쪽 사이드에서 공매도 쳤던 부분을 숏으로 지금 가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숏으로 쳤던 추세가 빨리 감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쇼커버 쪽 전략은 조금 시장 대응에 조금은 미진하다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얼리버드 상황을 보면 얼리버드는 양상이 조금 괜찮아요. 그렇네요. 지금 양상이. 네. 얼리버드는 뭐 최근에는 조금 더 밀리는 양상이긴 하지만 얼리버드도 어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양상입니다. 네. 잠깐 얼리버드 쪽 양상을 보게 되면 이건 얼리버드의 6월 12일자네요. 6월 12일자 들어간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시장보다 잘했었어요. 예, 시장보다 굉장히 우호적인 양상을 갔었는데 네. 어제 많이 꺾였습니다. 그쵸.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컸죠. 네. 이 얘기는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면서 코스닥 쪽에 약간 비중이 좀 작은 종목들도 꽤 섞여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코스닥이 무너지면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최근에 얼리버드가 굉장히 좋은 양상을 보였던 반면 어제 충격이 얼리버드엔 좀 있었다. 네. 하지만 시장은 원래 큰 충격을 받고 특히 수급 공백으로 밀렸던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면 빠르게 다시 되감깁니다. 그쵸. 예,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최근에 있는 얼리버드가 최근에 뭐 약간 어제 이슈로 좀 밀리긴 했어도 현재 뭐 가장 우호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고 뭐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얼리버드는 저평가 쪽 이슈라고 말씀을 네, 드렸죠. 네. 지금은 무리하게 지금 뭐 테마를 쫓든지 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시세를 쫓는 것보다는 어느 종목이 좀 싼가 어느 종목이 상대적으로 지금 들어가도 안정적인가를 보셔야 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는 어떤 양상을 보이나 좀 볼까요? 예, 네. 프로 쪽 궁금하죠. 자, 프로 쪽 양상을 보면 좀 복잡하니까 나머지 좀 지우죠. 나머지는 지워내고. 자, 프로 쪽의 양상을 보면 자, 프로 쪽은 얼리버드보다도 최근엔 좀 더 우호적이에요. 네, 그렇네요. 야, 최근에 보면 뭐 시장 수익률보다도 높게 형성된 게 6월 18일자에 있는 포트인데 해당되는 포트의 양상을 잠깐 살펴보면 이러한 양상이라는 거죠. 지금 어제 이게 참 아쉬워요. 굉장히 플러스 5%대까지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보였던 게 어제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네. 뭐 플러스 이권이긴 한데 현재 시장에 이렇게
뭐 하나 지금 어제 안 빠진 종목이 없었죠. 맞아요. 어제 시장의 92%가 종목이 대부분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사이즈가 작은 소형주의 경우에는 거의 평균 5% 이상 밀렸습니다. 네. 거기에 어제 타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프로도. 그런 반면에 프로 쪽에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도 수급의 주체들은 굉장히 발빠른 매매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션도 물론 있겠지만 주요 수급 주체들이 어느 방향으로 빨리 선회를 하는가를 따라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다. 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저평가 쪽은 밀리진 않아도 튀진 못하고 네. 수급 쪽에서 밀렸다 빨리 감기는 쪽은 오히려 프로 쪽이 좀 더 강하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25일자도 굉장히 빠르게 가다 어제 밀린 감은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시장이 지금 급변한 양상에서 급락 양상에서 다시 선회를 한다면 네. 이 부분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주요 수급 주체들 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따라서 지금의 장세는 저평가 쪽, 즉 저평가 쪽으로 좀 위험을 덜어내시든지 아니면 수급 측면에서 주요 수급 주체들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이번 장에는 현재 같이 급락장과 좀 빠른 장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딥싱크 내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볼게요. 분명히 그래도 수익이 난 종목이 있지 않을까요? 예, 네. 뭐 포트는 약간 어려워도 네. 개별적으로 수익 난 종목들은 그쵸. 꽤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테마가 다양하게 지금 섞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최근에 있는 이슈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실적이고 뭐고 상황이 거의 중요하잖아요. 없는 상황이에요. 네. 최근에 실적 테마, 2, 4분기 실적이 그닥 좋지 않을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번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산발적으로 돌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곳에 지금 반영이 일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떤 업종 자체는 지금 현재 업종은 대부분 다 밀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개별 테마가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양상들을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순위로 올라온 건 프로 쪽에서 잡은 코롱생명과학입니다. 네. 이 종목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네.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틀 동안에 이제 하락을 두 차례를 하게 됐는데 네. 코롱생명과학의 이슈는 역시 인보사 그렇죠. 쪽이죠. 예, 인보사 쪽 임상 재개라든가 이거는 이슈를 타면서 금요일 날은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티슈진 이제 상패와 관련된 네. 이슈가 거론되면서 어젠 또 밀렸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 코롱생명과학의 케이스의 프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주요 수급 주체들의 접근 방식을 네.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진입한 이후에 계속 올랐다는 거죠. 어제는 뭐 티슈진의 이슈로 하락을 한 차례 하긴 했지만 네.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전문 수급 주체들 전문가들은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가격까지 버텼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지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에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코롱생명과학은 리스키하죠. 리스키해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렵죠. 의아해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돈 벌기 시장에서 어렵죠. 그쵸. 예, 왜냐하면 평범해서는 돈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저게 1위라서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저도 네. 이 종목 솔직히 개인적으로 추천하라고 하면 솔직히 손 안 나가는 겁날 것 종목인데 같아요. 네. 예, 기계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 해당되는 전문적인 수급 주체들은 코롱생명과학을 6월 27일 근방에서 건드렸다는 걸 의미를 해요. 물론 이 이후의 흐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코롱생명과학은 개별 이슈로 현재 올라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재밌는 게 이제 국일제지죠. 국일제지의 케이스는 그래핀 쪽 관련된 이슈를 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폴더블폰에 국일제지에 그래핀을 도입한다, 뭐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 시장에 형성된 상황인데 네. 국일제지는 한동안 굉장히 잘 올라간 이후에 조정 국면이 있었어요. 스마트 모멘텀의 케이스는 달리는 종목을 잡는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는 국면이 길어지면 스마트 모멘텀의 성과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스마트 모멘텀이 어려운 것은 그런 종목들이 아직 발산을 못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일제지는 발산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테마가 일부 있는 종목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이제 그 밑에 이제 화천기계가 있어요. 네. 예, 화천기계 케이스는 이게 이제 조국 테마주라고 해서 최근에 그렇죠. 거론이 정치 테마주로, 됐었죠. 네. 예,
근데 지금 화천기계는 이제 기계 쪽 업종 안에서 최근에 이제 화천기계는 운송 장비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송 장비 쪽에 서현전자나 S&T 모티브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운송 쪽에도 일부 테마가 있죠. 하반기 실차 이슈도 있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뭐 멕시코 쪽의 관세 이슈도 다시 뭐 딜레이 되면서 풀어진 부분도 일부 있고. 네. 그래서 하반기 쪽의 실적과 관련된 이슈도 역시 같이 동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화천기계 단독으로 보자면 최근에 테마의 이슈도 있지만 펀더멘탈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이다라고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개별 이슈로 움직였고 그 밑에 있는 종목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와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죠. 또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적 이슈는 많이 빠져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네네.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들도 얼마간 유지가 될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종목에 있는 테마가 유지되는 기간이 워낙 짧아요. 그런 이슈 자체가 그만큼 매도하겠다는 것은 많고 시장을 지금 이탈을 하려고 해요. 왜 시장을 이탈을 하려고 하냐 하면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종목은 워낙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뭐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대응을 해야 한다. 네. 개별 종목에는 경우에 따라서 어제 뭐 10%, 20% 밀리면서 당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해당되는 지수 차트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시장을 인덱스화 시킨 거죠. 상품을 네, 인덱스화 한 그렇죠. 것인데, 자, 시장 고점 대비 밀렸어요. 자, 최근에 4월 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장세입니다. 해당되는 시장이 밀릴 때 다른 포트폴리오도 밀려요. 예, 포트폴리오도 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라갈 땐 어떻게 되느냐? 최근에 5월 달 이후에 살짝 반등하는 시기가 있었죠. 네. 자, 다른 건 어떤가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고점을 돌파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눌리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면 시장에서 밀릴 때 함께 밀리더라도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포트폴리오만 좋다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개별 종목은 너무 세게 밀리면 위에 매물대를 이고 못 올라와요.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다시 네.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개별적으로는 현재 잘 대응은 해요. 현재 네, 딥싱크도. 단지 포트폴리오는 약간 고전을 한다. 단 시장 뭐 지금 뭐 20% 30% 밀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전체적인 딥싱크의 포트폴리오들은 손실이 나도 대략 평균 6%에서 7% 정도입니다. 그 이상 밀리지는 않은 네.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장은 더 이상 밀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겠지만 다시 회복되는 국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저희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전망도 좀 궁금한데 저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시장은 거래량이 돌아오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밀리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밸류상에선 쌉니다. 자, 지금 코스피도 오늘 오르려고 사실 하다가 밀린 상황이죠. 네. 자, 코스피의 지금 시점은 제가 앞서서도 5월 달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PBR 한 8.5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역사적으로 저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자체가 현재 추가적으로 빠지긴 쉽지는 않아요. 이제 시장은 조금 액션에서 조금 보합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시장은 아무래도 금리의 향방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야간에 있을 예정이죠. FOMC에서 도대체 FOMC 의사록에선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느냐, 파월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제시할 것이냐, 이 상황을 열어볼 때까지 시장은 움직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7월 말에 과연 금리는 얼마나 인하가 됐느냐, 또는 인하가 안 되고 현재 동결이 될 것인가, 이 국면까지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국면에 실적에서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시장은 당분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은 이런 지루한 개별 종목 장세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당분간 유지가 된다면 현재 앞으로 유지될 시장에서의 수급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현재 시장의 수급 동향은
이거 차트가 좀 늦게 뜨네요. 네.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장이다. 최근에는 이제 파생으로 이제 선물로 플레이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현물 장세가 아직 오지 않아요. 예, 이 국면은 결국 시장 자체가 당분간 약보합 정도 또는 지금 현재 지지선 라인은 대략 2,000 정도 국면의 지지선이 형성돼 있으니 2,000 부근에서의 등락장이 예상됩니다. 네. 자, 이때 어떤 장세가 또 올까요? 예, 개별 종목 장세가 그렇죠. 오겠죠. 네.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은 현재 시장에서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상황, 다시 수급이 개별 종목 장세로 가면 시장은 서서히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이에 조금 어려움은 포트폴리오라든가 또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딥싱크를 통해서 오늘도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 연구원님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시장은 투자의 영역이 아닌 지켜야 하고 관망하는 영역이 좀 펼쳐졌습니다. 계좌 손실을 최소화하시면서 시장 이슈에 빠르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